반갑습니다. 왕년에 스텝 좀 밟아봤었는데 요즘 녹슬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텝을 밟아봤던 좀 나이가 저보다는 약간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영자의 전성시대 준비해봤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1975년 김호선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1973년에 조선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작 소설을 이제 영화한 작품이죠. 순박한 시골 처녀 영자가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결국 몸을 파는 매춘부로 전락하지만 그래도 본인을 이해해주는 청년 창수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의지를 불태운다라는 그런 멜로 영화였죠. 주인공 영자는 당시 농촌에서 도시로 무작정 상경했던 그 당시 소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봉했을 때 정말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개봉 87일 만에 관객 수 36만 1000명을 기록하며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연복순 배우, 정말 일약 최고의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주인공인 창수와 영자를 그려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소설에서 창수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일자리를 꿈꾸면서 돈이 생기자 성적 욕망을 달래기 위해 집장촌을 어슬렁 거립니다. 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상스러운 욕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성실하고 반듯한 그런 이미지는 소설에서 볼 수가 없죠. 굉장히 방탕하고 무계획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반면 영화에서 창수는 자신의 양복점을 갖겠다라는 명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라면을 먹으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그려집니다. 주변의 인물도 창수를 평가하고 묘사할 때 굉장히 훌륭하고 성실한 청년이야, 그런 인품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정반대의 인물의 모습은 주인공인 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속에서 영자는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한탄하기보다는 미래에 난 잘 살 거야 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굉장히 좀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굉장히 당차고 다부지게 삶을 살아가는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오히려 비관적이고 우울한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깔깔거리며 그냥 웃어 넘기거나 그냥 이를 갈며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을 보이죠. 소설 속에서는 창수보다 영자가 더 강인하면서 진취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 영자는 다릅니다. 가정과 아이를 갖게 되는 마지막 장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우울해합니다. 자신의 직업, 비관적인 현실, 자책하는 모습, 이것이 영자의 모습으로 영화에선 표현이 됩니다. 또한 영자는 자신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우울증 약과 술에 의존하는 삶으로서 뭔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수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올바른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 같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삼순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었던 식모, 그 다음에 공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었던 여공, 그 다음에 버스 안내양, 식순이, 공순이, 차순이, 이렇게 해서 보통 삼순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영자가 그 직업을 그대로 밟고 올라가죠. 영자도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올라와가지고 처음으로 간 게 이제 남의 집 식모살이였습니다. 실제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나 없이 서울로 오게 되는데 별다른 기술 없이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식모살이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서울 사람의 약 31%가 식모를 두고 있었다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식모는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죠. 어린 소녀들이 왜 노동자로 많이 고용을 했을까? 싸니까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숙식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부자가 아니어도 식모를 들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1960년대 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아예 신모방이 딸려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 살이 하다 보니까 눈치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집에 뭔가 물건이 사라졌어요. 근데 집에 있었던 사람은 식모, 이렇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영화에서 나오듯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당했는데도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 여공입니다. 영화에서 영자가 이제 식모살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당시 통행 금지 시간 12시가 되기 직전이 11시 20분까지 보통 거의 한 16시간씩 막 일을 하죠. 60년대 당시 보통 시다라고 불리우는 미싱사를 도와주는 시다인데요. 점심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미싱사가 점심을 먹는데 시다도 같이 쉬면서 점심을 먹는다? 그럼 미싱사가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다가 조수가 이제 뭔가 일거리를 해놨어야 되거든요. 이 조수 역할을 하는 시다는 밥도 못 먹고 계속 일만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당시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7번 시다, 4번 미싱사, 1번 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보다는 번호로 불려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옷을 만드는데요, 잘못됐다. 이 의류 라벨에 번호를 자기 번호를 적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또 찾게 되고요. 급료를 받을 때 우편 봉투에 이제 돈을 넣어서 받게 되는데 그 봉투에도 이름 대신 번호가 쓰여지게 됩니다. 1960년대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가발 의류 산업입니다. 그 핵심 메카가 평화시장과 구로공단 이쪽들이었는데요. 가난에 지친 농촌의 젊은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서 일을 한 것이었죠. 당시 평화시장의 노동자가 약 2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국에 유통되는 의류의 약 70% 정도를 소화했으니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직종, 바로 버스 안내양입니다. 영자가 영화에서 이제 공장에서 뛰쳐나가죠. 그리고는 버스 안내양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내양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게 되죠. 1961년 이전까지는 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1961년 교통부에서 교통명량화라는 명목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버스 차장을 다 여성으로 바꿔라 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친절하고 서비스업엔 적합하다라는 그런 편견에서 나온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장이라고 불리던 이름을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버스 안내원 혹은 안내양이라고 쓰도록 했죠. 버스 안내양의 임무는 단순히 그냥 요금만 받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승객을 태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힘을 써야 하니까 이 체력적 소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교통 자율화로 이제 자동문, 하차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버스 안내양은 사라지는 직업으로 남게 되는 것이었죠. 이 당시 여성 인권 자체가 높지 않았던 시대라서요, 모든 여성 노동자가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었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전성시대라는 거는 나 최고 잘 나가던 시대라는 건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자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자의 전성시대는 당시 영화계의 하나의 붐, 일명 호스티스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당시 사회 모습과도 관련이 있는데 72년에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강제적으로 검열이 영화계를 그냥 쫙 뒤덮던 그 시기예요. 따라서 영화에서 사회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금지가 된 것이죠. 이에 따라 멜로 영화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등장한 작품, 바로 최인호 작가의 소설 별들의 고향입니다. 이 소설이 대히트를 치게 되자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이 비슷한 호스티스 멜로 영화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1970년대 영화 문화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섬유산업 관련 산업계에서 여성 노동자의 착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영화 속에서는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 소설에 보면은 불에 타서 죽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전태일 열사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면서 분신하셨던 이 전태일 열사와 겹쳐지기 때문에 아마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여겨져서 뺀 게 아닐까 추측되어집니다. 또한 호스티스와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좀 이중적이었어요. 겉으로는 미풍양속, 질서 유지, 성매매를 금지한다! 라고 했지만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접객원 증명서를 국가에서 발부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한테 교양 교육까지 실시하면서 기생관광을 합법적으로 조장하기도 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호스티스 영화가 굉장히 유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화에 등장하는 영자는 1970년대 사회 모습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급격히 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많이 버겁죠. 임금도 적고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 생명도 위협을 받죠. 당시에는 조국 근대화, 열심히 일하고 외화를 벌여들이는 것이 애국이다 라는 명분으로 이 모든 것이 애국으로 포장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1970년대보다 여성의 인권이 그나마 많이 좀 성장은 했죠. 또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삶과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화 속 영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도 옛날 얘기 아니야? 하지만 그때에도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계속 도태되고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영자를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